정확하게 할게요. 혹시라도 장난 비슷하게 해도 남의 물건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물어보고 어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대답을 안 해주고 끄덕거린다? 완벽한 긍정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장난 비슷하게 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하는 행동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보다 큰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른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남의 물건이나 이런 거에는 장난 비슷하게 해도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먹을 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일단 됐다라고 얘기하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뭐라 아니야, 그것도 역시 남의 물건이에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일단은 옆에 사람이 티 안 나게 해주는 게 좋지. 옆에서 쩝쩝 소리 내고 맛있게 먹고 나 이거 있다 라고 얘기하면 먹고 싶지. 근데 먹고 싶다라는 행동을 유도했다고 그걸 마음대로 손대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절대로 손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두 번째, 자기 물건 못 챙겨가지고 자기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그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특히 귀중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데 간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만약에 하나라도 그걸 갖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게 고가의 귀중품인데 어디서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용의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조차도.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었다가 자기가 다른 곳에서 잊어버린 거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까. 그죠? 물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미스러운 상황이나 이런 거는 안 벌어지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대부분 큰일은 아닌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게 꼬이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각도로 얘기가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게 있기는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보겠지만 민지가 가져간 선생님의 마음 같은 거. 이런 거 왜 네가 당하고 그래? 집에서 민지 보다가 막 책상에서 넘어질 거야. 가져가는 거는 무죄지만 소중하게 간직해줘야 돼. 자, 좋은 얘기로 하다가 또 끝에는 개소리로 넘어가고 끝나네. 다면체 갑니다. 다면체. 여러분들 교재 133쪽입니다. 여기부터는 입체도형이에요. 평면도형에서 다각형으로 처음 시작했죠, 그죠? 다각형이 뭐였더라?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다각형이지 각이 많은 게 다각형이 아니다. 도형의 정의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반드시 필기하고 또 선생님도 적어주고 할게요. 1번 갑니다. 민면에, 자, 민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면은 어디서 등장하는 용어일까요? 민면의 반대말이 절대 윗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육각 기둥. 민면 몇 개? 두 개. 한 쌍 두 개. 맞지, 그지? 아니면 기둥은 아니지만 육각? 그렇지. 뿔 하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민면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민면의 대각선 개수가 총 20개. 그럼 그게 육각형인가? 칠각형인가? 팔각형인가? 모르겠다. n각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2분의
n-3 이제 이런 게 기본인 거야. 이게 얼마가 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게 20이래. 그러면 n-3은 40이야. 3 차이가 나는 두 숫자를 곱해서 40이래. 얼마겠어요? 당연히 바로 40이겠죠. 밑면은 몇 각형이었다는 겁니까? 팔각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팔각뿔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밑면에 대충 보여야지. 여기 팔각형이 있는 거야. 그리고 뿔이면 여기 딱 위에 있는 꼭지점. 이거 뭐라고 하죠? 각불의 중. 오, 각뿔의 뭐라고요?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각뿔의 꼭지점이 아닌가요? 네, 이건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각뿔을 구성하는 꼭지점이 각뿔의 꼭지점이 아니에요. 이건 밑면에 있는 총 꼭지점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각뿔의 꼭지점은 맨 위에 있는 이거 하나만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샥샥샥샥샥 내려가는 이 선분이 8개겠죠?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묻고 있냐? 면면체네. 일단 이것만 몇 개? 한 개. 그치? 옆면이 몇 개? 8개? 옆면 8개라는 거 이해됩니까? 네. 확실히 이해됩니까? 네. 그렇죠. 옆면이 8개겠죠. 옆면이 8개겠죠. 요렇게 내려가는 선도 몇 개겠어요? 이것도 8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옆면이 8개가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때 입체도형으로 그림 여러 개 그려서 배우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죠? 그걸 생각을 잘해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기도 지저분해요. 솔직히 팔각형이면 옆면 그리기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개? 9개. 두면체가 된다. 이렇게 되죠. 옆면이 8개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일단 거기 있는 그림이 뭐라고 나와 있니? 직육면체? 네. 직육면체? 직육면체가 일단 된대. 이렇게.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M이라는 게 중점이 된다. 요것도 중점이고. 그래서 이 점을 중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요렇게 어떻게 한대요? 자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랬던 요거 요 선이 지나가게끔 칼날로 싹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잘린 선이 될 거고 옆에서 바라보면 이게 다 잘린 선, 밑에서 보면 이게 다 잘린 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입체도형은 몇 조각이 날 것이다? 입체도형은 2조각이 나겠죠. 그죠? 네. 문제에서 뭐 묻고 있죠? 입체도형의 면의 개수를 어떻게 한 거? 합치면은 면이 모두 몇 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생각을 아무렇게나 막 하면은 곤란하겠죠. 잘 보세요. 원래 요렇게 한 개였던 면이 저쪽 입체, 이쪽 입체에서 면이 몇 개가 될 것이다?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원래는 하나였는데 2개가 된 면은 몇 개일까? 그거는 이 선들이 지나가는 면들이 그렇게 되겠지, 그치? 그치? 네. 원래 한 개였던 게 2개가 되는 그러한 면은 4개겠죠. 왜냐하면 선이 4개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칠해놓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얘가 지나가서 하나, 둘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잘린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런 애가 네 개겠죠. 그래서 어쨌든 면을 저쪽에 있는 면 다 따로 세고 이쪽에 있는 면 다 따로 세고 나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면의 개수에 총 한만 구하면 되잖아. 원래는 하나였는데 몇 개가 됐다. 두 개가 됐다라든가 그런 게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이거야. 네 개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면들은 칼날이 지나가지 않은 거 아니냐? 그지? 직육면체는 면이 모두 몇 개죠? 6개. 면이 모두 6개죠? 네. 근데 4개의 면은 부동강이 났죠? 네. 그럼 나머지 몇 개는? 2개. 나머지 몇 개는? 어. 2개? 나머지. 다시 직육면체는 면이다 몽땅 몇 개죠? 6개죠 6개. 네. 근데 4개의 면은 부동강이 났죠? 네. 그쵸? 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부동강이 나지 않았겠네? 네. 그럼 여기까지가 답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잘린 단면이 추가로 생기겠죠? 네. 저쪽에 하나 생기고 이쪽에 하나 생기겠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추가로 2개가 오겠죠. 요건 단면이죠. 이게 복잡해서 따로 세면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기가 4개고 여기가 2개인가? 요게 합이 몇 개라는 표현? 6개. 왜냐하면 직육면체는 원래 면이 6개니까. 이거는 뭐 아무 하자 없는 면이고 두 동강이 난 면 4개가 각자 2개씩 됐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거 단면 처리가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모두 몇 개? 12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생각을 잘 해볼 게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쉬운 문제면 그냥 이 정도면 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따로 짜놓고 하나 세는 게 더 빨리 보여요. 근데 이제 육면체보다 더 도형이 복잡해지면 하나씩 세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면의 총 합 개수만 보지 저쪽이 몇 개인지 이쪽이 몇 개인지 선생님은 따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자, 3번은 도형의 이름이 일단 뭐래니? 각 기둥이란다. 그럼 각 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 선생님이 그냥 동그랗게 그리긴 하지만 위에 하여간 면체인가? 면체는 몇 각형이라는 게 있겠지. 그러면 밑에 그거하고 똑같은 합동이 되는 또 물음표예요. 이거 지금 몇 각형이라는 게 있겠지. 그리고 선은 또 세로로 슥슥슥슥슥 그려지겠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뭐 먹고 있는, 뭘 제시하고 있죠? 모서리가 30개래요. 그럼 여기 모서리 개수, 여기 모서리 개수 같은 건 당연할 건데 여기에 있는 모서리도 모두 같을까? 이게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생님이 팔각형이라고 해볼게요. 네. 팔각형이면 모서리가 모두 몇 개? 모서리 8개죠. 꼭지점도 몇 개예요? 꼭지점 8개예요. 그러면 모서리 여기서 모서리가 총 개수가 30개라고 했으면 모서리 8개는 똑같지만요. 꼭지점도 8개니까 꼭지점끼리 연결한 것도 모서리가 되잖아요. 알겠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N각형일 때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를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안 적어줘요, 선생님은요. 도형이라는 건 관찰을 하는 게 공부지 이렇게 외워서 답이나 맞자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중에 중학교 가면 어려운 도형 만나면 다 틀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이거 생각해야 돼요. 메모 잘하면 수차하고 있죠, 그죠?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면의 개수, 여기서 나오는 면의 개수, 옆면의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네. 충분히 이해되는 건가?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가? 네.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면 안 풀리는 거야. 예? 예. 선생님 말이야. 칠판에다 야 삼각형일 때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그 공식으로 적어주면은 선생님도 편해. 그리고 니들도 편해. 그잖아.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건 공부가 아니야. 배만 채우면 음식이야? 아니지. 몇 끼마다 왜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시고 영양 관리를 하시고 한 건데 안 그러면 맨날 라면만 먹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양가 있게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0개니까 요게 몇 각형이라는 거야? 밑면이 십각형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밑면이 십각형입니다. 밑면이 십각형. 뭐 묻고 있니? 몇 면체냐고 묻고 있지, 그치? 정답 면체예요? 12면체가 답이겠죠. 마지막 정답 12면체도 이해됩니까? 네. 그렇죠? 네.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나중에 공식으로 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처음에는 좀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는 이름이 뭐래니? 뿔대. 각뿔대. 각뿔대가 뭐였더라? 각뿔대가 뭐였더라? 잘 기억해. 각뿔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뾰족하게.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탁 자른 거예요. 밑면하고 평행하게. 네. 그럼 위에는 여전히 뾰족한 게 있으니까 위에는 각뿔이겠지, 그치? 네. 밑에가 각뿔대야. 그러니까 각뿔대는요, 기둥은 똑바로 생겼죠, 그죠? 네. 각뿔대는 위로 가면서 좀 좁아지는 거예요. 면의 개수 꼭지점하고 모서리 개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해줘요. 이게 육각 기둥이에요. 이게 육각 뿔대예요. 네. 그럼 여기도 육각형이고 여기도 육각형이잖아요. 네.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면하고 꼭지점하고 모서리 개수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생각을 해줘.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똑바로 올라가냐 이렇게 모이면서 올라가냐의 차이인데, 그지? 네. 그래서 핵심 각뿔대와 각기둥. 각뿔대와 각기둥은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점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개수는 그렇다.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4번. 일단은 면은 이게 지금 몇 각뿔대가 없잖아. 아이씨. n각뿔대라고 하자. 그럼 밑면이 n각형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먼저 면의 개수. 일단 밑면은 무조건 몇 개니? 밑면은 2개지, 그치? 그리고 옆으로 따따따따따따따 옆면이 모두 몇 개일까요? n개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 n각형이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닥 n개, 그치? 네. 밑에도 다다다다다다닥 n개, 맞지? 몇 n개? 2N개. 2n개. 어머나 이게 공식이다, 야. n각형으로 쓰게, n각기둥으로 쓰면. 그지? 모서리 이건 어떻게 보죠? 탁탁탁탁. 그렇지. 밑에서 n개, 위에서 n개, 세로로 싹싹 싹 n개. 그거 아까 갖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3n개. 이거 싹 다 합하면 얼마랍니까? 문제에서 50이랍니다. 10점 세워볼까요? n, 2n, 3n 더하면 몇 n? 6n 맞지? 네. 6n에다가 플러스 얼마? 2 하면 50. 자, 퀴즈. 네. 2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50이 돼요?
48. 그럼 선생님이 밑줄 친 여기는 얼마면 돼? 48. 즉 6n이 48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n 값은 당연히 얼마? 8. 8. 각형이었다는 얘기네, 민면이 팔각형이었다는 거야. 이 도형의 이름이 뭡니까? 팔각불대겠죠. 정답 팔각불대겠죠, 그죠? 자, 참고적으로요. 각불대는 밑면 두 개가 평행하면서 여기가 팔각형이면 여기도 팔각형이에요. 근데 합동은 아닙니다. 합동은 아니에요. 크기 차이가 나지, 그치? 중2 가면 닮음 배우거든요. 닮음은 성립이 돼요. 그냥 잠깐 듣고 잊어버리세요, 지금은요. 응? 이해되죠, 그죠? 네. 5번 문제 계속 들어가 봅니다. 5번 문제. 문제 잘 읽어야 돼. N각 볼 때. 자, 상상해 주세요. 각 볼 때요. 각 볼 때. 머릿속으로 하자. N각 볼 때. 모서리 몇 개? 3M.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던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강하게 오케이 해줘야 됩니다. 3M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갑니다. N각 기둥 생각해 주세요. N각 기둥 어떻게 생겼나? N각 기둥의 꼭지점 개수 2n. 요것도 이해됩니까? 네. 꼭지점은 다다다다다. 모서리는 쭉쭉쭉쭉, 그지? 못해준 그런 표현인데 요거를 문제 끝이겠다. 합쳤을 때 30이래. 여기서부터 잘 봐. 지금부터는 도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봐봐. 내가 여기다가 3 집어넣어 볼 거거든.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는 안 돼. 왜 안 될까? 3이 홀수기 때문에 3을 집어넣으면 홀수지. 네. 여기가 무조건 무슨 수기 때문에? 그렇지. 2n이면 짝수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3m도 뭐가 되어야? 짝수. 그래야 짝수가 여기 짝수야. 짝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모두 다 짝수가 되게끔 해준 원인제 공자는 얘야. 맞죠? 네. 그리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 요 n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 10 정도 넣어볼게. 10은 좀 그런데? 여기 말고 여기다 먼저 넣자.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 여기다가 선생님은 6 정도 넣어볼게. 그럼 18이지, 그치? 네. 그럼 여기는 얼마? 9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요 m에다가 선생님 8 정도 넣어볼게. 8. 그러면 n 값은 8, 3, 24니까 n 값은 얼마가 되겠니? 3 정도가 되겠지? 네. 문제에서 뭐 원하는지 한번 볼까?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 걸까? 지금 3n 플러스 2n이 30인가 거기서부터는 도형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 뭘 묻고 있습니까? m 플러스 n이 커지면 최대 얼마까지, 작아지면 최소 얼마까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m이 6이면 n은 9, m이 8이면 n은 3 여기까지는 가르쳐줬어요. 대답해보세요. m 더하기 n이 최대가 되려면 mn이 각각 얼마일까요? N이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 뭐 누가 도와준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이거 이제 각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요건가? 이건 계산들 잘 해보세요. 지금 마지막 부분은 도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문제가.
고생들 좀 하고 있죠? 그럼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2 넣었다고 해보세요. 3이는 6. 그럼 여기는 무려 얼마가 돼야 돼? 12요. 다시 지금부터 계산 못 따라보는 사람은 버리고 갈 거야. 더하기 곱하기 안 되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선생님 여기다 2 넣어요. 3이 6. 네. 6이면 여기 얼마 돼야 돼? 24 돼야 돼. 근데 이상하지. M하고 N이라는 건 거기 나와 있는 폴대와 기둥의 이름이지. 네. 그럼 M이 2면 이각형이라는 말인데 이각형이 어디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여기다 얼마 넣어야 돼? 3. 근데 아까 얘기했죠. 30원을 넣으면 홀수되니까 3은 빼야 돼. 그럼 얼마 들어가야 돼? 4, 4, 3, 12. 12면 여기는 얼마 돼야 돼? 18.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고? 9. 선생님 밑줄 친 건 N하고 N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N에 5, 5 안 돼. 6 집어넣어. 6, 3, 18. 그럼 여기는 12가 돼야 되니까 N 값은 얼마? 6. 다음에 M에 8 들어가면은 8, 3, 24면 여기는 6 돼야 되니까 N 값 얼마? 3. 그지? 마지막 M에다 10 넣어보세요. 30. 이게 벌써 30이면 여기는 더 이상 뭐가 될 게 없겠죠. 그쵸? 자, 요렇게 3개가 다예요. M 더하기 N. 제일 클 때가 4하고 9 더했을 때겠죠. 그쵸? 13. M 더하기 N. 얼마하고 얼마 더했을 때가 가장 작습니까? 8하고 3 더했을 때입니다. 11. 하나하나 다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지만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요거 짝수라고 써놓은 게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메모 정리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아예 안 적어도 100%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무조건 메모는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선생님 지금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볼펜 색깔 다 다르게 해가지고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선생님 가끔 잘못 쓰고 지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해주는 필기는 웬만하면 볼펜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집에 가서 진하게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필기할 시간 좀 더 줘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더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만 물어봤는데 괜찮으면 선생님 6번 갑니다. 6번. 다음 중 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각불대 밑면이 몇 개죠? 2개예요. 2개입니다. 답만 꼴랑 체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부가 돼야 되니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거기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각불대는 2개가 밑면입니다. 2번. 각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각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정사각형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죠? 모양이 이쁘면.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딱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직사각형이 맞겠죠. 3번. 각불의 옆면 모양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등변.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6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어와 관련된 거. 틀린 이유를 모조리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거기 빨간색으로요. 4번. 각불은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가 같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불 면이 밑면 하나에 옆면 따다다다다다다. 꼭지점 위에 각불의 꼭지점 하나, 옆면 따다다다다. 이거 같습니다. 공식으로 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잘 따져보셔야죠. 그럼 답은 5번이 될 수가 아니구나. 4번이 답이 낫구나 벌써. 5번.
밑면의 모양이 같은 각기둥과 각볼 때는 모든 개수가 다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꼭지점의 개수만 같은 게 아니에요. 정답 나왔죠? 7번도 갑니다. 메모 잘하세요. 7번. 오각기둥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오각기둥. 여기도 문제 잘못 파악하면 다 틀리겠죠? 오각기둥. 옳지 않은 거 1번. 옆면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기둥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오각 기둥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둥이니까 맞는 말이고. 2번. 면이 7개다. 오각 기둥은 면이 7개 맞습니까? 네. 생각할 시간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거는 맞습니다. 모서리는 15개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모서리 15개 맞습니까? 그죠? 기습점, 꼭지점은 몇 개죠? 꼭지점이에요. 10개. 그렇죠. 지금 다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의 머리를 그림 속으로 떠올리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지? 다음에 두 밑면은 합동이다. 이럴 때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오각 기둥이라고 돼 있죠? 뿔 때문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각 기둥이니까 밑면은 합동 맞습니다. 4번 옆면과 밑면은 서로 수직이다. 맞습니까? 네. 옆면끼리도 수직이다. 맞습니까? 옆면끼리는 수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옆면끼리 수직인 애는 누구죠? 그건 사각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육면체라고 하는 애 있죠, 그죠? 그건 옆면끼리도 수직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5번이 근데 중요해요. 밑면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에서 아래로 자르겠다는 겁니까? 옆으로 자르겠다는 겁니까? 밑면에 수직으로 자르니까 위에서 아래로 자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단면이 삼각형입니까? 단면은 직사각형입니다. 이해되고 대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이미 답이 나와 버려서 그렇지 5번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거예요. 밑면의 수직 위에서 아래로 탁 자릅니다. 그럼 옆면은 직사각형입니다.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집에 가서 1차, 2차 풀면서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보는 거야. 되겠나? 8번 시간 1분 주어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세요. 정답 몇 번? 5번. 5번이 정답이겠죠? 설명도 필요 없죠, 그죠? 됐고 1차, 2차 니들이 다 하면 되고. 어쩌면 얘들아 여기서 이제 뭐 꼬인 위치라든가 이런 위치 관계도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잘 옛날 기억이 기억이 안 나는 수업 시간에 잘 질문하세요. 그리고요 질문을 할 것들도요 여러분들 숙제를 까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적어놓죠. 그죠? 사실은 질문할 것도 적어놔야 돼요. 하고 나가지고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퍼펙트한 사람, 누가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를 잘 해놔야지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세요.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꼭 적어오세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312는 정다면체인데 정다면체는 오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5시 반까지인가요? 4분 남았네요. 그래요. 4분 남았네. 오늘 선생님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다음 일체부터 나갈게요. 이게
심리치 이런 거 그 어? 아까 아까 그 찾아보고 질문하세요. 찾아보고. 본인이 막 이렇게 당황을 하면은 차라리 쭉 정확하게 찾아보고 질문이 무언가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래야